안녕하십니까. 야부리TV의 야부리친 야부리 박입니다. 또 하나가 이제 6월부터 우리 그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된 뭐 예비 안전진단 폐지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겠다라는 이제 또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시죠.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게 준공 30년이 넘어가면 준공된 지 예비 안전 진단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 명칭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을 했네요. 그리고 항목에 또 변화가 있어요. 보면 종전에는 이제 구조 환경, 주거 환경, 설비 노후도 또 비용 분석, 비시 분석까지 있었는데 비례율 따지는 거. 비시 분석이 없어졌죠. 그리고 주거 환경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. 주거 환경 비율을 이제 상당히 늘려서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좀 안전하다 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하나가 정비사업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좀 규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%에서 70%로 바뀌었어요.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. 5%는 굉장히 크죠. 이게 4분의 3이거든요. 75%라는 게. 이게 그 사이에 걸려있는 게 많더라고요. 70에서 72 뭐 이렇게 2, 3%를 못 그렇죠. 74까지 왔다 갔다. 여기서 이제 세월을 엄청나게 많이 까먹는 거거든요.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. 그런데 이제 이걸 과감하게 이게 70으로 낮췄군요. 7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.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가 동별 동의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임팩트일 거예요. 33%만 동의받으면 되네. 종전에는 이제 뭐 상가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영업이 잘 되고 뭐 얼마나면 동의를 않잖아요. 당장 살만하니까. 근데 3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전체 상가를 포함한 단지에서의 어떤 재건축이 속도가 빨라지겠네. 속도가 그죠? 상당히 빨라질 걸로. 그러면 뭐 조합 운영하고 뭐 이런 운영 비례도 좀 뭐 이런 것도 줄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죠. 이게 기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나 분양이나 이런 게 받쳐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년 3년 가다가 시장이 푹 죽어. 그래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한 뭐 비례율 우리가 그 뭐 또 따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안 나와. 그러면 사업 못 가고 또 홀딩되어 있고 사실은 그런 주변 환경 영향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돼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잘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호소식이네요. 좋은 소식입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제도를 개선하면 재건축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물론 행정 절차가 단축된다고 그래서 전체가 뭐 빨라지거나 전체적으로 확 그냥 빨라지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행정 프로세스에서 소비되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거니까 뭐 기대를 해보죠. 이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주택 전체 한 25%? 540만 가구가 준공된 지 30년 됐더라고요. 그래서 맞네요. 이제 그 중에 이걸 뭐 다 할 수는 도저히 없을 거고 또 할 필요도 없겠죠.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필요한 지역들은 좀 속도를 높여서 갈 필요가 있다. 특히 요즘 제가 이제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서부터 입주까지 보니까 15년 걸립니다. 굉장히 너무 걸려요. 진짜. 그래서 예전만 해도 한 10년 걸렸는데 이걸 계기로 좀 단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요즘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좀 속도도 빨리 가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.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두 개 현장씩 계속 돌아다닌다고 합니다. 현장 애로사항이 뭔지, 행정 프로세스나 행정의 어떤 프로세스 속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, 만약 그런 거라면 그 정비사업 촉진관을 보내겠대요.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.
그리고 만약에 주민 갈등 때문에 그렇다. 조합 간에 시공자 간에 무슨 또 조합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 간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갈등 조정관을 파견해서 또 해결하겠다. 예전에는 정말 조합원이나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맞죠. 그러면 뭐 어디 구청에 가서 호소하고 안 되면 뭐 데모하고 이랬는데 뭐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조합원들하고 만나서 해결 방안을 뭐 행정으로 도와주겠다. 그런데 본인들의 문제면은 빨리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의 문제로 또 갈등 조정관을 또 파견하겠다. 해줘야 되는 거죠. 이런 거고. 정부 쪽에서는 주로 이제 민간 그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, 정부는 그 계속 지금 오딩 나오는 거 보면 공공 정비 사업.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정비 사업 LH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놨잖아요. 그걸 좀 강화하고 LH 또 매입 사업 같은 것도 그렇죠. 하겠다고 그래서 또 LH를 통해서 또 재정도 지원하고 기금도 지원을 해서 뭐 그 매입 임대가 됐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그 공공 정비 사업이 됐든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재원 마련이잖아요, 그죠? 뭐 이제 LH가 지금 현재 150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.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서 토지 매각해서 그거 가지고 뭐 절충하고 뭐 사실은 뭐 이자만 150조에 이자만 해도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되나.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지금 540만 가구 대상 전국에 재건축 대상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다. 30년 지난 아파트들이 있다.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들을 계속 만들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던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그 구도심의 어떤 이제 슬럼화 현상으로 이제 계속 되거든요. 서울은 뭐 수도권이나 뭐 기타 등등 워낙 많은 인구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환의 어떤 형태가 빠르게 움직여요.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.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중공업 지역이 됐든 뭐 소규모 100세대, 200세대도 시장에서는 먹혀요. 근데 이제 지방 시장은 그런 소규모 시장이 먹히질 않아요. 다세대 주택이나 그 전에 공급했던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있는 그것들을 땅 작업해가지고 또는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그러니까 그 구도심의 인근에서 논바닥이나 뭐 산이나 이런 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2000세, 3대 세대씩 보급을 하다 보니 구도심이 점점 슬럼화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이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주민들도 움직임이 있어요. 이제 다세대 주택의 연합군, 단독 주택의 연합군. 전에는 단독 주택 우리 재개발 사업 못하게 했었잖아요. 그죠? 법으로도 좀 주택 그 가구 년수 따져가지고 그게 뭐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. 뭐 30년 이상이 엄격하겠죠. 엄격하겠죠.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되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 효과가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지방을 가면 뭐 재건축 안전진단 뭐 통과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잖아요. 그 다음에 아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잖아요. 제가 서울에서 제일 불행한 아파트가 어딜까? 그러면 강남에도 있어요, 강남에도. 그 복도식 옛날에 있던 음마 아파트가, 그죠? 차 거기 한번 주차하러 가면, 와, 이거는 뭐. 늪에 빠진 거지. 아유, 이거 뭐. 그래서, 야, 여기는 가격은 비싼데 행복지수는 빵이겠다, 이거. 이런 데서. 그래서 대부분 이쪽이 임대인이잖아요. 80, 90%가 임대인일걸요? 빨리 해서. 투자 가치는 있을 때 주거환경은 너무. 빨리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해소되고.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구도심도 빨리 좀 이렇게 공급이 돼서 그 자꾸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주택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도심의 인프라 다 갖춰져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네. 아니, 저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기 신도시는 없다.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죠. 그러니까 더 이상 신도시 개발해갖고 뭐 나대지 이렇게 수용해서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신도시는 3기로 끝내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
구도심,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새롭게 니일을 해나가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을 좀 해보시면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역세권 이제 개발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유부지 아까 좀 이야기했었고, 그 다음에 뭐 재건축 프로세스 이제 해서 구도심 활성화하겠다라는 거,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어떤 공공 택지 이 부분들을 더 완화하고 더 늘려서 이제 뭐 가보겠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은 민간의 공급보다는 공공의 이제 그 주택을 늘리겠다는 거. 민간 주택은 어떻게, 민간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이제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무튼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. 네.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아직도 걱정되고 우려되고 또 당사자 입장에 답답함도 있을 건데 큰 틀에서는 뭐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, 다만 이제 시장을 주시를 하면서 실제적인 서민들의 어떤 주거로 인한 고통이 좀 적어지도록 하고, 또 공공에서 이미 발표했던 주택 공급은 하나하나 정말 추진해서 그 시점에 딱딱 맞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, 무엇보다도 도심이 지금 워낙 지금 피폐해진 데가 많잖아요.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우리 그 이재명 정부 와서 주택 정책들 쭉 일어난 것들 한번 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좋은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 뭐 잘 교수님 말씀이 일단은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뭐 시그널이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좋은 정책들이 더 나와서 주택 공급, 뭐 민간, 공공 모든 양쪽이 좀 좋은 결과로 좀 나오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